구화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부세미, 아니 영란이 정면 돌파를 택했죠. 숨는 대신 스스로 세상 앞에 얼굴을 드러내기로 한 겁니다. 세상 앞에 나서면 가선영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죠. 이도는 지금 기자회견은 위험하다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영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지는 순간 가선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변도 봤잖아요. 자신이 계속해서 무창마을에 숨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국 숨으면 죽고 세상에 드러나면 산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영란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단호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돈의 영란에 대한 의심은 이어졌습니다. 가 회장님의 변호사로서 하는 말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며 질문을 이어갔죠. 혹시 세상에 당당히 얼굴을 알려 가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 편하게 살려는 건 아니냐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변에게 영란은 되묻습니다. 가 회장이 정말 원한 게 뭐죠? 억울하게 죽은 딸의 복수 아니냐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란은 이변에게 자신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선우한테 있는 동영상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말하죠. 이변은 만에 하나 자신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하는데요. 영란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가선영을 직접 처리하겠다며 이후 계획까지 서 있음을 알립니다. 영란의 눈빛은 점점 가선영을 닮아가는 듯 보이면서도 그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죠. 기자회견 소식은 곧 가선영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영란이 미친 거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했는데요. 기자회견이라니 그걸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이전의 광기가 살아나며 안절부절 대책을 강구하죠. 가선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가선우를 제거했더니 이번엔 또다시 영란이 나타났으니 기자회견 전에 반드시 없애겠다는 거죠. 하지만 가선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누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래. 나, 누나가 알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가선우가 아니야. 가선우는 선영을 비웃으며 조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 그날의 영상 내가 가지고 있어.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알지. 순간 침묵이 흘렀고 당황한 가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선우야, 너 누나한테 왜 그래? 설마 그 거지 같은 영란이한테 동영상을 줄 건 아니지? 우리 같은 편이잖아. 그 영상 폭로되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끝나는 거야. 가선영은 선우를 달래고 있었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엄마의 피를 이어받은 괴물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그녀는 하나 남은 핏줄을 향해 칼을 들기로 결심합니다. 가선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비밀은 언제든 폭로될 수 있으니까요. 가선영의 행동을 눈치챈 이도는 가선욱의 위험을 알리는데요. 가선우는 위기에 처하지만 이돈의 경고로 극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 자신이 믿을 사람은 누나가 아니라 영란뿐이라는 걸. 그는 동영상을 영란에게 넘기죠.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준비를 합니다. 감히 누나가 나를 죽이려 해?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좋아, 누나 그럼 이번엔 내가 무대 위에 서줄게. 기자회견 날 플래시가 쏟아지고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세상은 이미 부세미, 아니 영란이라는 이름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29세 경호원, 재벌과의 재혼, 미스터리한 사고.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엔 가선영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을 협박하며 그들의 자녀를 인질로 삼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욕설과 폭행은 기본, 강제 서약까지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갔죠. 이게 진짜라고 가선영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가선영은 기자회견장 바깥의 계단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킬러에게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전화를 종료하던 그때 계단 위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가선영,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칼날이 번쩍이더니 가선영은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는데요. 이때 낯익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죠. 바로 동생인 가선우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선영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누나,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잖아.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선우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로비로 걸어 나온 가선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죠. 놀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가선그룹 가선영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가선영을 저렇게 한 거야?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고 가선영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 시각 부세미의 기자회견은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가선영이 숨기고 싶어도 이 모든 장면은 이미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였고 영상은 끊기기 전에 수많은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영란이 꽃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선영이 가선그룹을 안 뺏기려고 모함한 거였네. 사람들 사이에서 가선영은 이미 욕망덩어리로 비춰지기 시작했죠. 이제 세상은 가선영이라는 이름을 악마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각인된 인간의 이미지는 쉽게 바꾸기 어렵죠. 여론을 이용해 영란을 보내버리려 했던 가선영이 자신이 그 덫에 걸린 것입니다. 백혜지도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백혜지를 보면서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영란이죠. 엄마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한 친구의 사랑인데요. 영란은 속으로 결심하죠. 친구야,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고마워, 친구. 백혜지는 병원에서 깨어나 영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놀란 영란은 괜찮냐며 눈물을 글썽였죠. 백혜지는 나 이제 괜찮다며 친구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죠. 드디어 영란에게도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던져주는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 시각 건강을 회복한 가선영은 붕대를 감은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드러낸다고 안전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이미 모든 파일을 백업했고 영란은 세상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영란은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가선우는 또다시 세상에서 숨어버렸습니다. 누나에게 잡히는 날이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죠. 무창마을에선 전동민과 영란이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전동민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하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주원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부세미의 목소리에도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졌죠. 가 회장이 남긴 복수의 유산, 그 모든 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영란은 가선그룹에서 가선영 남매를 몰아내고 가 회장의 뜻대로 주원이를 후계자로 키워낼 겁니다. 자신의 욕심 대신 가선그룹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남은 사화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